네, 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김병수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투자 뉴스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국내 채권 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할 새로운 방역 대응책을 발표합니다. 어제 오후 9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8,734명으로 그 전날보다 2,929명 늘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종속회사 SK배터리 아메리카가 미국의 자동차 전지 제조 계열사 블루오벌 SK에 약 1조 2,083억 원을 출자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출자는 올해까지 분할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미약품의 첫 번째 바이오 신약 롤론티스를 생산할 평택 바이오 플랜트에 대한 미국 FDA의 재실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절차는 FDA 허가를 위한 마지막 절차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한미약품은 연내 최종 허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한국 시장 진출을 타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JENM과 KT가 각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티빙과 시즌을 곧 합병합니다. 두 서비스가 합쳐지면 단순 합산 이용자가 560만 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OTT 서비스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큰 산을 2개나 넘어야 하는 수요일입니다. 하반기 시장을 가늠할 이벤트가 2개나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산 바로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한은의 금통위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사상 첫 빅스텝 단행이 유력하게 점쳐지는데요. 금통위 결과도 결과지만 8월에 빅스텝 결과 여부라든지 이창용 총재의 발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개최를 하는데요. 사상 첫 빅스텝 가능성이 좀 가장 크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과 5월 연속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25bp의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까지 올리면은 첫 3회 연속 금리 인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역사상 처음으로 50bp 금리 인상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좀 불안한 마음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최근에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물가 상승이죠.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의도도 있지만 미연준이 어쨌든 7월 FOMC에서 현재 지금 75bp 금리 인상의 어떤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한 번 더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금리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함도 주요 근거로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1.75%고요. 미국은 1.5에서 1.75%포인트. 기준금리 차가 0에서 0.25%포인트 차인데 연준이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적어도 50bp는 인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은 이제 달러 같은 기축 통화가 아닌 우리나라 원화 같은 입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의 이탈, 그리고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처럼 원화가 약세로 가면은 같은 물건이라도 우리는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 물가 상승이 현재 국내 물가 상승에 어떤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상황은 최대한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일단 금통위가 또 그런 것만 생각하고 금리를 또 너무 빨리 올리면 이자 부담 증가 때문에 체감 경기에 영향을 줍니다. 이로 인해서 또 바로 소비 위축이 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실물 경기가 또 가라앉아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면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게 50bp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인데 어쨌든 오늘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도 그리고 또 코스피 하락 지수가 하락 추세가 이제 1분기까지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런 위기감도 좀 있는 것 같고, 요거는 좀 너무 과한 어떤 걱정거리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10조 7천억 규모의 증시 안정 펀드인데 사실 저는 이 금액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연기금이 나서줘야 되는데 연기금 지금 계속 같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에 도움 정말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가 참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수 하단에 대한 부분 많이 좀 우려를 하고 계실 텐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좀 되게 심각하게 좀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하단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기 이제 이어집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관련 수혜주들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참 단언하기가 어려운 시장인데 아무래도 빅스텝이 결정이 된다면은 시장은 참 투심이 더 위축되지 않을까 더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죠. 보험주라든지 금융주 지금 시점에서라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은 투자자분들 괜찮은
수익률, 포트 수익률 방어에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금리를 먼저 말씀드리면 연내 3.5%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올해는 금리 인상기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거의 유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50bp를 올릴 거라는 빅스텝이 거의 기정사실화 됐는데 만약에 50bp가 아니라면 그게 또 악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시작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증권 안정펀드 이제 증권시장 안정펀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코로나19 초기에 준비되었다가 뭐 등판하진 않았지만 이번에는 한번 등판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금융주나 은행주 많은 관심이 좀 받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주, 손해보험주는 먼저 업종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하지만 은행주는 또 종목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실 종목 중에 한번 고려신용정보 한번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채권 추심업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오르고 있지만 결국엔 금리 인상기가 쭉 이어질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는 이제 채권 추심이 의뢰가 증가하게 되면은 거의 매출의 90%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1위이기 때문에 상장된 거의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나머지 금융주들은 ETF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채권 추심업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을 픽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바로 확인해 볼게요. 증시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악재죠. 코로나 재유행 터치해 보겠습니다. 아니 사실 시장도 지금 그냥 보고 있기 너무 답답한 시장인데 바깥 날씨 불쾌 지수도 좀 높습니까? 이 와중에 코로나는 빠른 속도로 재등장을 합니다. 어제 저도 키트 좀 사려고 편의점을 가봤는데 세 곳이나 가봤는데 다 품절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표님은 좀 사놓으셨습니까? 네, 전 다행히 좀 사놨습니다. 진단키트. 일단 코로나 수요주 중에 제일 마지막에 움직이는 게 진단키트 관련주가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코로나가 새로운 어떤 변이가 발생을 하면서 더 빠르게 이제 그 감염이 되는 변이가 발생하면서 또 이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진단키트가 그래도 여전히 계속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영시 기준으로 이제 신규 확진자가 55일 만에 다시 3만 명대로 늘어났다는 그런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제6차 재유행이 시작됐다라고 선언하면서 오늘 방역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거리두기나 사적 모임 제한 같은 경우는 국민의 반발을 예상해서 이제 최소화할 예정이다. 기본 대책 정도만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코로나가 유행을 하기 시작하니까 일부 바이오주들이 다시 차별적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종목들을 따라갈지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반대급부에 있는 여행과 항공 관련주들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전략도 여러분들이 당장의 흐름을 너무 마음 쓰셔가지고 투자를 접으신다기보다는 좀 길게 보시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외적인 악재가 여전히 잔존한 가운데 코로나 재유행 국면을 맞이하니 제약바이오 업종만의 투심이 살아있는 시장인데요. 반대로 리오프닝 관련주는 어제 제대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코로나 붙였다고 이럴 때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보이십니까? 그 두 가지 나눠서 말씀드리면 바이오 제약주가 하반기에 좋다 했는데 그 모멘텀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11일에 이제 KRX 헬스케어 지수로 만약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 달 새 한 8%가량 KR 거래소에 있는 헬스케어 지수로만 8%가 올랐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투심이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종목들마다 이제 한국파마라든지 현대약품이라든지 이런 개별 모멘텀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지난달이었죠. 바이오 USA 이후에 아마 하반기에 어떤 약품들이 임상이 넘어갈 수 있을까를 기대 어린 시선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엔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재유행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고 오늘 정부의 발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진단키트주도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때는 그 초기에는 잘 안 나오다가 이번에 다시 통과가 되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행이나 항공주 등은 이제 가 2년 동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내렸던 모습을 좀 반복하고 있다가 결국엔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진단키트주를 비롯해서 여행, 항공 그리고 카지노까지도 이어지는 이 리오프닝주 쪽에서도 아마 좀 이런 변동성 있는 그리고 변별력 있는 모습을 보이고 아마 3분기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좀 당분간은 관망하면서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쪽 섹터는. 그리고 리오프닝주의 이제 어떻게 주가는 선행하는 거기 때문에 리오프닝주는 조금 더 관망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스페이스X IT 최강국 한국에 노크하다 확인해 봅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위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통신 서비스죠. 스타링크의 국내 진출을 위해 우리 정부랑 접촉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굳이 스타링크를 이용한 인터넷망이 국내에 필요할까라는 의구심은 드는데 뉴스의 행간을 한번 읽어주시죠. 네, 일단 지난 6월 달에 스페이스X 홈페이지에 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를 스타링크 서비스 지역으로 포함을 시켰고요. 그 이후에 내년 중에 서비스 개시를 미리 예고를 했는데 일단 보니까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스페이스X 직원이 직접 찾아와서 이제 우리나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 등을 문의했다고 합니다. 진짜 현재 보니까 직접 쓰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요. 현재 한 월 $110 수준이고 하나로 한 14만 원 정도 되는 서비스인데 한 달에 인터넷을 위성 인터넷을 14만 원 주고 우리나라에 쓸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일단 의문이고요. 현재 5월 기준 가입자가 한 4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아직 많지는 않은 수치고요. 참고로 러시아 침공 때문에 그때 통신망 단절 위기에 놓였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세계적으로 이제 성능을 인정을 받았었죠. 사용자한테 물어보니까 1년 전보다는 훨씬 더 개선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용하면은 아직까지 속 터질 거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현재 계획인 위성을 모두 다 쏜다라고 이제 서비스를 가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1GB까지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속도는 늦지만 천천히 속도는 계속 지금처럼 이제 늘려갈 거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스페이스X가 국내 진출하는 방안은 이제 국내 기관 통신 사업자와 협약을 맺거나 아니면 직접 법인을 설립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머스크 성격상 과연 기존 통신 사업자와 협약을 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아무래도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우리나라 그 통신법상으로 봤을 때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하게 되면 기존의 사업자들이랑 또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솔직히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어도 이제 단독으로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을 언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가 처음 나왔으니까 행간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삼으실 만한 그런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이슈로 움직일 만한 관련주도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 뉴스를 통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나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피비님?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 그리고 스타링크가 첫 뉴스는 아닙니다. 이게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아마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그때 주가가 상승했다가 상승분을 반납한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3년부터 서비스를 진행할 거고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 법인 설립이 아마 넘어갈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테마성 정도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인텔리안테크를 조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스타링크의 어떻게 보면은 경쟁사죠. 원웹의 이제 저궤도 위성용 안테나를 공급하는 업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스타링크는 안테나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넣긴 하지만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저궤도 위성용 안테나에 이런 강점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난 3월, 4월에 우크라이나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그 전에 이제 그쪽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인텔리안테크가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8만 원이 넘어가는 주가에서 좀 6만 원대까지 많이 내려온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스타링크 이제 2023년까지 스타링크가 한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기사가 몇 번 나올 때마다 아마 테마성으로 좀 관심 받을 수 있는 항공 우주 업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특히 통신 사업자와 함께 안테나 업종에서도 아마 수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매출 동향이라든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스타링크 외에도 이제 6G라고 표현이 되죠. 6세대 이동통신에서 대비해서도 아마 그 SK텔레콤이라든지 KT나 LG 플러스 등의 통신 사업자랑 관련 기술을 제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받을 수 있는 우주항공 섹터 중에 소부장 업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게도 위성 안테나 하면 딱 생각나는 종목 인텔리안테크죠. 관련해서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어느덧 마지막 뉴스네요. 자, 하락장성에서도 참 고마운 섹터입니다. 살아남고 있는 섹터, 콘텐츠 섹터로 한번 가볼게요. 한국 토종 OTT 업체죠. KT의 시즌, CJ 티빙이 합쳐져서 국내 1위 OTT 업체로 좀 도약을 하게 된다라는 소식인데 사실 워낙 OTT 업체들이 코로나 특수로 너무 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병을 한다, 추진을 한다라는 소식인데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두 OTT가 합병을 하게 되면 이제 이용자 수가 500만 명을 넘어가게 됩니다. 국내 최대 OTT 서비스가 탄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현재자 기준으로 국내 1위 OTT는 활성 이용자 수 423만 명에
3위는 웨이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전체 1위는 넷플릭스죠. 1,117만 명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간 국내 OTT 업계에서는 TVN과 시즌의 합병설이 계속 나온 건 사실입니다. 뭐 해외 강자인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영향 경쟁하기 위해서 국내 서비스끼리 연합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지난 3월 달이었나 그때 CJ ENM이 이제 스튜디오 지니에 1,000억 규모의 지분 투자를 하면서 뭔가 이제 이 같은 전망이 좀 더 힘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결국 국내든 해외든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 간의 얼라이언스가 더 잦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슈 때문에 국내 OTT 관련주들이 바로 움직임을 보일지는 아직 의문인데 현재까지 워낙 흐름이 좀 괜찮고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이슈는 충분하니까 앞으로 이런 업계의 개편 여러분들이 좀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축구도 쿠팡 플레이에서 하잖아요. 오늘 응원할 거예요, 저. 자, 또 관련해서 KT 시즌 관련주라든지 뭐 티빙 관련주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PB님? 어떻게 보면 시즌이랑 지금 합병이 나오고 있는 시즌과 티빙의 합병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이제 이거 구체화되는 모습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웨이브를 넘어설 것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OTT로 재탄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OTT가 굉장히 글로벌화 될 거고 더 커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종들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A스토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드라마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르게 되었고 KT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튜디오 지니를 포함하고 있지만 콘텐츠 제작 역량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예능의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밝혀놓은 것만 해도 올해에만 드라마 IP라고 표현되죠. 지식재산의 한 100개를 확보하는 게 목표다. 그리고 이 같은 목표를 대략 한 50%가량은 이미 달성한 상태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디어 콘텐츠 시장 쪽에서도 충분히 매출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외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서 투자를 이어 나가실 수 있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장에서 하나의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시장 안에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투자 뉴스 꼽아봤는데요.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봤어요. 수요일 국내 투자 뉴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DB금융투자 김명수 PB와 함께했는데 전략으로 또 마무리 지어봐야겠죠? 대표님 전략이요. 네, 중요한 이슈가 많습니다. 오늘 낮에 우리나라 금통위, 밤에 또 미국 CPI 발표되는데요. 일단 굉장히 부담스러운 날이긴 하지만 뭐 추가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가져가시되 중요한 포인트 2008년도 연말에 PBR 레벨 우리나라 0.9 초반대였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PBR 레벨 0.9 초반대입니다. 그때랑 똑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힘드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펀더멘탈상으로 많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어렵지만 투자를 좀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많이 가벼워진 시점이다. 힘내시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김병수 PB님의 전략은요? 네, 금리 인상기는 이제 확실히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 2년 전과 조금 다른 게 코로나19와 확산과 금리 인상이 함께 오는 아마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금리 인상 수혜 업종을 찾아두시는 게 좀 유력하지 않을까, 투자하시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요일 국내 투자 뉴스와 전략 김선영 대표, 김병수 PB와 함께해봤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